강원도 인제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해발 800고지 가리봉 산등성이 짐승도 숨을 죽이는 이 험준한 능선 위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거칠기로 소문난 12사단. 수색대원 50여 명이 산비탈 곳곳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은 채 구토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아예 정신을 잃은 듯 낙엽 위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의 정점,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해 여유롭게 호흡을 고르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은 듯한 정갈한 뒷모습,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소령 계급장.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30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무슨 산악구보냐며 비아냥대던 남군들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 숨통을 끊어놓는 맹수의 안광이었습니다. 전설의 707 특임대 출신 독사 강수진 소령이 인제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연약해 보이는 여군 장교가 어떻게 최정예 수색대원들을 단 한 번의 구보로 전원 탈진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짜릿하고 속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사흘 전 제12보병사단 작전처 회의실이었습니다. 뭐? 여군이 작전 보좌관으로 온다고? 작전과장 박철규 소령은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 즐겨 마시는 술기운 때문인지 누렇게 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소령은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남성, 우월주의에 찌든 인물로 여군을 군인이 아닌 홍보용 마스코트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는 강수진 소령 말입니다. 기록이 장난 아닙니다. 707 특임대에서 10년을 굴렀고 해외 파병지에서 전공도 세웠다는데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김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소령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김 대위. 너는 그걸 믿냐? 여자애들 특수부대 가면 하는 거 뻔하잖아. 고공 강화 좀 하고 홍보 사진 찍어주고. 그러다가 위에서 여성 간부 육성 어쩌고 하면 계급장 달아주는 거지. 여기 인제 칼바람 한 번 맞으면 하루 만에 울면서 짐 쌀걸? 회의실 안에 남군 장교들은 박소령의 말에 낄낄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 군대란 거친 남성들의 세계였고 특히나 이 험한 전방부대에서 여군이 작전 업무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절도 있게 열렸습니다. 정적 속에 들어선 인물은 갓 다려진 제복이 아니라 현장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듯한 바랜 전투복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얼굴은 언뜻 연약해 보였지만 푹 눌러쓴 전투모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충성. 소령 강수진 금일부로 12사단 작전 보좌관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신고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박소령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이쑤시개로 이사이를 쑤시며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아, 강소령? 반가워요. 근데 우리 부대는 서류만 만지는 곳이 아닌데. 내일 아침 전 장병 10km 산악구보가 있는 건 알고 왔나? 707의 그 대단한 실력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줘야 할 텐데. 박소령의 노골적인 도발에 강소령은 미동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명령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체력이 약한 부대원들이 낙오할까 걱정됩니다. 뭐? 하. 지금 우리 애들 걱정하는 거야? 야, 들었냐? 이 소령이 우리 수색대 애들을 걱정하신단다. 박소령이 배를 잡고 웃자 주변 간부들도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소령의 코앞까지 다가와 비릿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뭐냐, 내일 아침 구보에서 내 뒷공문이라도 따라오면 내가 내 실력 인정해주지. 대신 못 따라오면 그날로 짐 싸서 행정직으로 옮기는 거다. 어때? 강소령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과장님께서 제 뒷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박소령에게는 처절한 참교육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제의 험준한 산맥 위에서 벌어질 지옥의 경주를 상상도 못한 채 박소령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강원도 인제의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르는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제12보병사단 수색대원들과 작전처 간부들이 완전 군장 차림으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 맨 앞줄에서 묵묵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강수진 소령에게 꽂혔습니다. 야, 진짜 왔네. 어제 과장님이 하신 말씀 듣고 겁먹어서 의무대로 도망갈 줄 알았더니 어제 박소령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던 김대위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낡은 전투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태도에 김대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후 작전과장 박철규 소령이 위풍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어깨를 한껏 펴고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구보는 단순히 뛰는 게 아니다. 작전 요원으로서의 생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다. 코스는 가리봉 800고지 정상까지 왕복 10km. 특별히 오늘 우리 작전처에 새로운 강소령이 707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니 대원들은 자극 좀 받도록. 병사들 사이에서 오하는 야유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소령은 강소령을 힐끗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교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강소령이 뛰는 구간마다 가장 험한 길로 유도하고 체력이 빠질 때쯤 더 속도를 높여 완전히 박살을 내놓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준비 출발. 호각 소리와 함께 50여 명의 대원이 산길을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초반 1km 평지 구간에서 박소령과 수색대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폭발적인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강소령을 초반부터 따돌려 길을 죽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보폭과 호흡을 유지하며 대열의 중간쯤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군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이 강소령, 벌써 힘든 거 아니야? 발이 안 떨어지는 모양인데? 박소령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대열의 선두에서 여유롭게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소령의 눈은 이미 그들의 호흡주기, 발을 딛는 각도 그리고 근육의 떨림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악 지형이 험해질수록 대열은 급격히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도가 40도를 넘나드는 이른바 깔딱고개에 진입하자 초반에 기세를 올리던 남군들의 거친 숨소리가 산 전체를 메웠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쯤 강소령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유령처럼 남군들을 한 명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헉헉대며 발을 헛딛던 중위 하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강소령은 대답 대신 가파른 바위벽을 가볍게 차고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다리 근육은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폭발적인 힘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중반부를 넘어서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길을 유도하던 조교들조차 강소령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소령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강소령의 뒤를 따르던 정예 수색대원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으며 길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사람이야? 김대위는 이미 산 중턱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무를 붙잡고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그런 그를 힐끗 보지도 않고 산 정상의 칼바람을 향해 거침없이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산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 500m. 하지만 그곳은 가장 가파르고 험한 악마의 구간이었습니다. 박소령은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설마 여자가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자위하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온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를 덮었습니다. 박소령이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본 순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강소령의 서늘한 안광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을 텐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소령은 박소령을 비웃듯 가볍게 추월하여 정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박소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가 잡은 것은 차가운 허공과 자신의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인제의 험준한 산 정상, 가리봉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여군이 서 있고 그 아래로 수십 명의 남군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이 기괴한 반전. 그것은 12사단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이자 가장 위대한 사이다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리봉 정상 해발 800고지의 칼바람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은 정상석 옆에 홀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강수진 소령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8분 15초. 군장을 메고 이 험준한 산악 코스를 주파한 기록치고는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강소령이 호흡을 정돈하고 5분이 지나서야 저 멀리 굽이진 산길, 모퉁이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전과장 박철규 소령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입었던 전투복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린 채 침을 질질 흘리며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박소령은 정상석 앞에 서 있는 강소령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폐가 터져버릴 것 같은 통증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스코트라고 비하했던 여군이 자신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자신을 심판하듯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소령은 바닥에 널브러진 박소령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부대원들은 아직 산 중턱에서 한참 헤매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강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소령의 귀에는 그 어떤 욕설보다 날카로운 비수로 꽂혔습니다. 박소령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수통을 붙잡고 물을 들이켰지만 이내 사레가 걸려 쿨럭이며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뒤로 10분이 더 지나서야 수색대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착이라기보다 표류에 가까웠습니다. 대원들은 정상에 발을 들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장비를 내팽개치고 쓰러졌습니다. 수색대 최고의 체력을 자랑하던 상병 하나는 도착 직후 다리에 쥐가 나 비명을 질렀고 소대장은 아예 나무 밑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원 집합. 강소령의 짧고 굵은 명령이 정상을 울렸습니다. 쓰러져 있던 대원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냐고 하셨습니까? 낙하산 타고 행정실에나 앉아있을 관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강소령은 대열을 훑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대원들은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않은 그녀의 정갈한 모습은 지옥에서 굴러온 듯한 자신들의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별을 핑계로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은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가 아니라 동네 등산객 수준입니다. 강소령의 일갈에 박소령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입가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령, 너 지금 상관한테 이게 무슨 예의야? 운 좋게. 길을 잘 타서 먼저 온 것뿐이지 내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는. 증거요? 강소령은 박소령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야전 상의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박소령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짙은 위장을 한 채 훈장을 가슴에 단강. 소령과 그녀의 발치에 제압당한 채 널브러진 적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3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기록입니다.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해 인질 5명을 구출하고 적 지휘관을 생포했을 때의 사진이죠. 과장님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여군 비하하는 작전 짤 때 저는 실제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강소령의 눈빛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의 눈빛보다 수십 배는 더 잔혹하고 강렬했습니다. 전설로만 떠돌던 707의 독사가 바로 눈앞에 이여군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나고하는 인원은 제 방식대로 참교육을 진행할 테니 각오들 하십시오. 강소령은 차갑게 뒤를 돌아 산 아래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내려가는 속도 또한 올라올 때만큼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남군들은 공포 섞인 경외심을 느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재의 산등성이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강수진이라는 이름 3글자가 남긴 묵직한 전율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리봉의 참패 이후 12사단 작전처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강소령과 마주치는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벽에 붙어 서서 길을 터주었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대신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철규 소령만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집무실에 틀어박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체력 좀 좋다고 유세는. 군대가 운동장인 줄 아나? 작전은 머리로 하는 거야, 머리로. 박소령은 강소령을 곤란하게 만들 또 다른 덫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하부대 병영식당의 식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한 현장 감찰 업무를 그녀에게 배정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지역 유지들과 결탁한 군납업체 그리고 그 뒷배를 봐주는 고위 간부들이 얽히고 설킨 벌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소령은 강소령이 그 벌집을 건드려 스스로 파멸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박소령의 예상보다 훨씬 예리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전입 일주일 만에 단독으로 취사장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보좌관님, 여긴 갑자기 왜? 아직 배식 시간 멀었습니다. 취사반장 상사가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강소령은 그를 가볍게 밀치고 냉동 창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역한 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박스 안에는 유통기한 라벨이 조잡하게 덧붙여진 저질 냉동육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사님, 우리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게 고기입니까? 아니면 쓰레기입니까? 강소령의 서늘한 질문에 상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비싼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이 지역 군납업체를 독점하고 있는 대왕푸드의 오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박소령의 중학교 선배이자 부대 내 실세들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어이, 누가 남의 사업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감나라 대추 나라야? 오 사장은 강소령의 계급장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그녀의 가슴팍에 툭툭 던졌습니다. 소령님, 새로 오셨다며? 세상 돌아가는 법을 모르시나 본데 이거 챙겨서 조용히 나가요. 박소령한테 말 잘해줄 테니까. 그 순간 강소령의 눈빛이 가리봉 정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독사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오 사장이 내민 손목을 순식간에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 내 팔. 이거 안 놓아? 군인의 급양비를 빼돌려 제 배를 채우는 놈은 적군보다 더 악질이다. 당신이 믿는 박소령? 그 인간도 오늘부로 당신이랑 같이 지옥 구경하게 될 거다. 강소령은 오 사장을 그대로 바닥에 맺히고는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헌병대를 불렀습니다. 오 사장의 차 안에서는 박 소령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전달될 뇌물 장부와 성상납 기록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소령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강소령,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누군 줄 알고. 당장 풀어줘. 강소령은 박소령의 눈앞에 뇌물 장부 사본을 들이밀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산악구보 때 말씀드렸죠? 제 뒷모습 보며 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이 장부가 사단장님께 직접 올라가는 동안 과장님은 옷 벗을 준비나 하십시오. 박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군이라 무시하며 던졌던 독이 든 성배가 결국 자신의 목을 치는 단두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12사단 연병장에는 강소령이 사비로 주문한 최고급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썩은 고기 대신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씹으며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강소령님 만세! 우리 사단장님보다 더 멋지십니다. 병사들의 환호성 속에 강소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군대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자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지휘관이 부하들을 진심으로 지키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재의 찬 바람 속에서도 부대원들의 가슴에는 전에 없던 뜨거운 존경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군납 비리 사건으로 박철규 소령을 포함한 부패 세력들이 헌병대에 끌려간 후 12사단 작전처는 거대한 공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혼란도 잠시 사단장은 강수진 소령의 탁월한 실력을 인정하여 그녀를 임시 작전과장 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부임 직후 부대에는 육군본부 주관 쌍방 자유기동 훈련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상대 부대는 육군 최고의 정예로 꼽히는 인접사단. 그들은 최신형 전차와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여군이 지휘하는 작전처쯤은 1시간 만에 초토화하겠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제로 훈련 초반 상대 부대의 강력한 화력 앞에 12사단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님, 아니 과장님, 전방 초소가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본부까지 뚫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상황실의 장교들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응시하는 강소령의 눈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대 지휘관의 오만함을 이용한 거대한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적은 지금 승리에 취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병력은 예정된 시지점으로 후퇴하며 적을 유인하십시오. 강소령은 직접 단독 군장을 챙겨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그림자가 된 김민재 병장이 통신기를 메고 따랐습니다. 과장님, 정말 직접 가시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작전은 머리로 짜는 것이지만 승리는 현장에서 발로 쟁취하는 거다. 민재야, 오늘 707의 침투 전술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소령은 단 10명의 정예 수색대원만을 이끌고 적이 절대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해발 1000m의 깎아지른 절벽지대를 타고 적 지휘부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그녀는 로프 하나의 의지에 절벽을 올랐습니다. 남군 대원들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강소령은 그 험한 바위벽을 마치 평지를 걷듯 소리 없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적 부대가 최후의 총공격을 준비하며 축제를 벌이려던 찰나 적 사단장의 텐트 안으로 소리 없이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귀관은 전사했습니다. 적 사단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목에는 차가운 대검 대신 강소령의 서늘한 손날이 닿아 있었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강소령의 대원들이 이미 통신시설과 탄약고에 격파 스티커를 붙인 뒤였습니다. 뭐야?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적 사단장이 경악하며 물었지만 강소령은 절도 있게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타격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이 무시했던 여군이 배운 특수전입니다. 해뜰역 육군본부 통제관들의 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2사단의 압도적인 승리. 화력과 병력에서 밀리던 부대가 단 11명의 침투조에 의해 적 지휘부가 마비되며 거둔 기적 같은 승전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12사단 전 장병이 연병장에 늘어서서 강소령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여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담아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필승! 작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소령은 흙먼지 투성이가 된 베레모를 고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재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제 이 부대에는 그 바람보다 더 단단한 전우애와 기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독사 강수진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훈련의 대승 이후 강소령은 부대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소령은 박소령 시절 형식적으로 치러졌던 야간 매복 훈련과 대테러 초동 조치 매뉴얼을 완전히 실전형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작전과장님, 병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인사장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건넸지만 강소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 전우의 피 한 바가지를 대신합니다. 내가 쉬게 해주는 건 쉽지만 적은 우리 병사들이 쉴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단 전체의 실제 상황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접경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들이 철책을 훼손하고 침투했다는 첩보가 접수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 장병이 긴장감에 휩싸여 있을 때 강소령은 이미 완전 군장을 마친 채 작전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침투 가능성이 99%입니다. 수색대 1분대는 즉시 차단선을 구축하고 저는 직접 기동 타격대를 이끌고 예상 도주로인 5번 고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단장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강소령은 이미 헬기 레펠 장비를 챙겨 연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헬기 안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어린 병사들을 보며 강소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내 뒤만 봐라. 너희가 훈련한 대로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전원 무사히 복귀한다.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먼저 나가지 마라.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숲을 속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은 강소령은 유령처럼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남군 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으로도 찾기 힘든 흔적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잡아냈습니다. 꺾인 나뭇가지 하나, 눌린 풀잎의 방향만으로 그녀는 침투조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냈습니다. 결국 계곡 깊은 곳, 바위 틈에 숨어있던 침투조 3명은 강소령의 정교한 포위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투항을 거부하며 총구를 겨누려는 찰나 강소령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선두의 선자의 팔을 꺾고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단 5초 만에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상황 끝. 전원 생포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사단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실제 침투 인원을 생포한 것은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강소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훈장이 아니라 병사들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진짜 리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강소령에게는 인재의 독사가 아닌 을지부대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여군이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수었고 오만했던 남군들에게 군인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강소령의 앞길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수천 명의 전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침투 인원 생포라는 전공을 세운 강소령의 이름은 육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차기 장군 진급 1순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군 내의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점에는 과거 군납 비리로 숙청된 박소령의 먼 친척이자 육군본부의 실세인 최 중장이 있었습니다. 최 중장은 이순영 사단장에게 압력을 넣는 한편 강소령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흠집을 내기 위한 특별감찰팀을 12사단에 파견했습니다. 강소령, 이번 침투 작전에서 규정된 교전 수칙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제보가 있네. 과잉 진압으로 생포된 인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어. 감찰관의 억지스러운 질문에도 강소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초를 다투는 전장이었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치료 후 모두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팀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강소령의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소령이 사비로 삼겹살 파티를 열었던 일을 예산 유용 및 횡령 혐의로 둔갑시켰고 엄격한 훈련 방식은 가혹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소령이 직무 정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동안 그녀를 존경하던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산악구보 때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신데? 썩은 고기 걷어내고 진짜 고기 먹여준 분이 누구신데? 김민재 병장을 필두로 병사들은 너도 나도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장의 압력을 받은 감찰팀은 탄원서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강소령을 몰아세웠습니다. 위기의 순간 강소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직무 정지 통보를 받기 직전 사단장에게 마지막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본부가 아닌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미 특수부대 사령부였습니다. 강, 오랜만이야. 내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 과거 그녀가 목숨을 구해주었던 미군 장교는 이제 거물급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그에게 최 중장 일당이 은폐하려 했던 과거 파병지에서의 비리 문건을 건넸습니다. 707 시절 그녀가 우연히 입수했지만 군의 명예를 위해 가슴에 묻어두었던 최 중장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에 도착한 것은 강소령의 해임 통지서가 아니라 최 중장과 감찰팀 전원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강소령이 움직인 국제공조와 숨겨둔 증거 앞에 최 중장의 거대한 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병장에 선 강소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새 잠을 설치며 기다린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습니다. 부족한 지휘관을 믿어줘서 고맙다. 나는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이제 다시 훈련장으로 간다.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됐나? 준비됐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은 가리봉 정상까지 닿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강소령은 단순한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이긴 정의의 상징이자 12사단의 진정한 별이었습니다. 최 중장 세력의 몰락 이후 12사단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강수진 소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역사상 유례없는 임기제 중령을 건너뛰고 대령 진급 예정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김민재 병장의 전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강소령은 그를 위한 특별한 마지막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민재야, 전역한다고 마음 놓은 건 아니겠지? 마지막으로 나랑 가리봉 정상 한 번 더 다녀와야겠다. 처음 전입 왔던 날 남군들을 전원 탈진시켰던 그 공포의 산악구보 코스였습니다. 이제는 병장급 실세가 된 김민재는 씩 웃으며 군장끈을 조여맸습니다. 이번엔 제가 과장님, 아니 대령님 뒷모습 놓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단둘이서 가파른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과 멸시가 가득했던 이 길 위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강소령은 김민재에게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작은 독사 흉장을 떼어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707에서 가장 아끼던 거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시련이 와도 넌 인재의 칼바람을 이겨낸 12사단의 용사라는 걸 잊지 마라. 김민재 병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연병장에는 강수진 대령의 이임식 겸 장군 진급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사단장은 그녀의 정복에 직접 준장의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문 야전 전투 지휘관 출신의 장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역한 김민재 씨를 포함해 강소령의 도움으로 부조리에서 벗어났던 전역 병사 수십 명이 꽃다발을 들고 연병장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강수진 장군님,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병사들의 함성과 눈물 속에서 강수진 준장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었던 남군들의 오만함을 실력으로 꺾었고 부패한 권력을 정의로 도려냈으면 결국 성별이라는 벽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으로 영전하며 대한민국군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 앞에서 여자가 무슨 이라는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과 경외심만이 남을 뿐입니다. 인제의 매서운 삭풍 속에서 태어난 독사 전설. 그것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가장 뜨거운 위로이자 사이다 같은 승전보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강소령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헌병대에 끌려간 박소령의 빈자리는 부대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박소령의 책상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기밀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강소령이 12사단으로 부임하기 직전 국방부 차원에서 극비리에 진행했던 대테러 특수작전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소령님이 혼자서 그 일을 하셨다고. 서류를 검토하던 작전처 대위들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개월 전 해외 파병지에서 발생한 아군 인질 구출 작전 당시 통신이 두절된 고립 지역에 단신으로 침투해 적 지휘관을 암살하고 부하들을 살려낸 무명의 장교가 바로 강수진 소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대신 전사한 동료들의 명예를 위해 모든 기록을 비공개로 돌리고 최전방 야전부대 행을 자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대 내에 퍼지자 그녀를 무시했던 남군들의 자존심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박소령의 배후에 있던 군 내 거물급 인사가 강소령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보복성 감찰을 지시한 것입니다. 강소령, 군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있네. 직무 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니 대기하게. 새로 내려온 감찰관의 억지 주장에 부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소령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옥 같은 산악구보에서 끝까지 챙겨주었던 김민재 병장과 수색대원들이 직접 육군본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폭행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우리 사단장님보다 더 존경스러운 강소령님을 지켜주십시오. 병사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감찰관의 배후에 있던 비리 세력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줄줄이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소령은 비로소 부대의 진정한 작전과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남군들에게 단순한 체력의 우월함이 아니라 군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명예와 희생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제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제 12사단 연병장에는 강수진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하게 뭉친 진짜 군인들의 뜨거운 함성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10.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라며 비웃던 남군들이 산악구보에서 전원 탈진해버린 전말. 그 길고도 뜨거웠던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 파트 10을 시작합니다. 파트 10 새로운 별의 탄생. 군 내외의 거대한 외압을 병사들과 함께 이겨낸 강수진 소령의 이름은 이제 12사단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부하들을 지켜내고 실전 작전에서 전설적인 전공을 세운 그녀에게 마침내 최고의 명예가 주어집니다. 육군본부는 그녀를 중령을 거치지 않는 파격적인 대령 진급과 함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야전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준장 진급 예정자로 지명했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날 밤 강소령은 홀로 연병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 자신을 비웃던 박소령과 마주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조롱 섞인 시선 대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하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낡은 전투화 끈을 다시 매며 전장과 야전에서 보낸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임식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김민재 병장을 비롯해 강소령의 리더십 아래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던 수백 명의 장병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수진 장군님, 당신이 계셨기에 저희는 군복의 자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함성 속에 강소령은 단상에 올라 짧은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수사 대신 지옥의 산악구보를 함께 뛰었던 전우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준 전우애와 용기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12사단의 이 뜨거운 기강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임식이 끝나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강소령의 지프차 뒤로 병사들이 달려나와 끝까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민재 병장은 그녀가 선물했던 운동화를 신고 그녀가 남긴 독사 흉장을 가슴에 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진 준장. 그녀는 성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실력으로 부수었고 오만했던 남군들에게 군인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육군의 핵심 요직으로 나아가 더 큰 변화를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제의 험준한 산맥이 낳은 독사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